그럼 녹화를 시작해야지. 얼마나 효과적일지 나중에 한번 보자고. 근데 내가 예상컨대 처음 시동 켜서 출발할 때 주행을 주로 찍어 놨을 것 같아. 어떤, 그러니까 계속 주행 중에 계속 다 찍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나누는 게 좀 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메모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계속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저장 파일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물론 이벤트 있는 어떤 사건의 그 순간만 잘 골라서 찍으면 되겠지만 불현듯 다가오잖아. 그러니까 운전 중에 다칠 수도 있고 내가 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무 기록도 없다. 그리고 주로 주차할 때만 찍어놨다. 이건 좀 그렇다. 물론 주차할 때 주차하는 중에 뭔가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일률 단편적이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게 다르지 않다. 그럼 뭐가 다르지 않냐? 지금 출근하는 것, 사유하는 것, 바라는 것, 내려놓는 것, 무엇 하나 다르지 않다. 공동체라는 주제로 뭔가 글을 만들어내는 것, 그 정의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로 인해 뭐라고 할까, 파생될 어떤 것, 이런 생각의 고리들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라는 게 같다란 말이냐? 이것도 아니다. 말장난 같지, 그지? 다르지 않다라는 건. 근데 그 말이 맞거든. Not bad와 good은 다르거든. 같은 상황을 보고 not bad 하는 거와 good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지. 그런 의미다라는 거지. 다르다라는 것은 같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다르다라는 것은 유사하게 쓰일 수 있을지언정 다른 의미야.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건 저것과 내 것, 내 생각과 내 바람과 남들의 바람과 아니면 얽히설키 있는 이 관계 속에서 각기 독립적이다. 혹은 뭐 그렇게만 보면 되나? 다르다라는 걸 독립적이다? 뭔가 다르잖아. 생김새가 다르든 생각이 다르든 같을 수가 없지. 같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걸 거야. 물론 외로움이나 어떤 끌림,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남과 여의 어떤 상호 이끌림은 본능적인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기본 원칙, 본능, 우리가 흔히 본능이라고 하는 것들, 고래로, 결혼이라는 건 제도지만 고래로 남과 여가 자손을 만들고 번창하게 했다, 이런 건 어떤 메커니즘이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속하는 거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말이니까. 그럼 여기서 또 엉뚱하게 튀는 건다. 이제 봐, 종말이라는 걸 논하면 이제 좀비를 빠뜨릴 수 없지. 물론 신개념 좀비는 빼고, 그 신개념 좀비에 진짜 당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사람보다 느리고 쫓아만 오는데, 물론 끝까지 쫓아오겠지. 사람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거고. 그래도 좀비를 갖고 노는 상황인데, 아무튼 엄청 웃겼지.
그걸 끝까지 본다고 좀 앉아 있었던 기억도 나고, 아마 한참 보다가 끝이 궁금해서 끝을 돌려봤을 거야. 그런데 더 허망한 건 계속 그러고 있었다라는 내 기억엔 그래. 계속 그러고 있었다. 끊임없이 가면서. 에휴. 알까? 그 영향, 여파.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 고리, 역할, 기능, 바람.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공동체, 속박, 끈, 연결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 그러니까 어제의 어떤 맥락이 정의를 바꾸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없이 있게 그러니까 없이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없는 데서 있는 게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있었다,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하나의 점이든 원소든 뭐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할 때 빅뱅이라는 것은 없는 가운데 하나가 생겨서 터져서 뭐 그게 연결이 됐다라 하지만, 지금의 이 시작점,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시작됐지? 달걀과 닭의 그 과정에서 뭐가 먼저지? 물론 생명체가 먼저지. 그 존재에 대한 자체의 정의, 닭이라는 어떤 걸 탄생하게 된 달걀을 통해서. 그래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했을 때는 이건 이미 존재, 생명체의 어떤 존재를 놓고 보는 어떤 순환의 역설적인 관점인 거지. 뭐가 먼저냐라고 했을 때. 근데 먼저 만든 것이 이제 어떤 닭이라는 알이 먼저일까 닭이라는 게 먼저일까라고 했을 때, 알을 만들기 위해선 닭이 필요한 거고, 닭은 근데 알이 있어야만 닭이 됐다라고 보는 거잖아, 이 순서에서.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빅뱅은 알의 개념에서 먼저 시작됐다라고 보는 관점, 일종의.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건 닭이 먼저다라는 거지. 닭이 있어야 알을 낳을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라는 건 누군가가, 아니 뭔가가, 아니면 원소가 뭔가가 시작됐을 때의 그 시점이 있다. 시작됐을 때 시점, 그 시점이 이제까지는 알이 먼저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나는 그 시작점이 닭이 먼저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미 존재했다, 존재하고 있다. 없는 걸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없는 것을 지향할 것도 아니고, 없는 것에 대해 우리가 물론 여기에 처음 시초의 어떤 고민의 고리는 사실은 하나야. 우주라는 게 빅뱅 이론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그 힘은 없는 데서 하나가 생김에 의해서 그 생김이 없는 것에 둘러싸여 있다. 아니면 그 속에 있기 위해서 얘는 팽창할 수밖에 없었다. 존재를 나타나기 위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풀이를 했지, 과거에. 그러니까 이 팽창이 계속할 수밖에 없고 하는 것은 있게 됨으로 인해 없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아니면 끊임없이 생존에 대한 욕구, 이런 게 본능에 각인되면서 우주란 하나의 공동체는 거대해졌을 뿐이지, 몸집이 거대해졌을 뿐이지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잖아.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해도 아주 그럴듯해. 더 타당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생각의 반추는 사실은 이건 마치 우리가 순리의 개념으로 보는 거잖아. 그럼 우주는 언제까지 팽창할 거냐? 물론 그 팽창의 기본 이유를 좀 더 효율적으로 나눠서 이제 방벽을 쌓는 거지. 팽창을 거듭하면서 어떤 식의 형태를 가져가는 것이 없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거냐라는 걸 고민을 하다 보니 한 개의 원소보다 원소의 커짐이 나은 거고, 그 원소의 커짐이 결국 지구라는 어떤 행성, 별들이 된 거고, 이 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은하나 이런 것들 어떤 모집체가 된 거야. 모집체를 보다 보니까
하나의 모집체가 버틸 수 있는 어떤 그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팽창할 수밖에 없고 멀리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힘의 대치가, 그러니까 팽창하지 않으면, 그것도 가속으로 팽창을 하지 않으면 일종의 외부에 둘러싸인 없음에 의해 침식당한다. 그러니까 뭐랄까, 계속 더 가속으로 하지 않는 한은 거꾸로 역으로 이제 힘이 미쳐서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지. 내가 그냥 머물 만큼만 팽창하게 됐을 때의 이 힘의 논리는 사실은 머무르는데 버티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태초에 점 하나가, 원소 하나든 뭐든 뭐가 태초에 하나가 생겼어. 근데 얘가 그 힘을 머물기 위해서만 썼다면 사실은 존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야. 하나가 생겼는데 그 하나로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발악을 하게 되는 거고 폭발하는 거지. 계속 뭔가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고 그 작용을 일으킨 거지. 그러다 보니 이게 확장과 팽창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각색의 형태의 현재 우주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지. 팽창의 기본 원리는 내가 머물 수 없는 거야. 마치 이런 본능에 각인된 거. 무료하고 한가하고, 한가하다는 건 좋은 뜻도 있지만 무료하고 재미없고 이렇게 막 가다 보면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존재에 대한 의미 자체를 또다시 부정하게 되는 거고 제순환의 어떤 논리에 빠져드는 거지. 그러니까 각인된 게 너무 많다. 벗어날 수 없는 틀. 그래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논점은 역으로 한번 살펴본다는 얘기는 한번 그쪽에 관점을 완전히 옮겨놓고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 마치 그럴 거다, 그런 거다 라는 것에서 놓고 얘기를 해야 뭔가가 와닿지. 지금처럼 반대적인 측면을 온전히 봐야 지금 우리의 이 순리와 같은 운전하고 있는 이 마찰과 어떤 원형과 이런 원리와 기능과 이, 그러니까 이의 범주에서 돌아가는 이 자연스러움이 특발적이지 않고 굉장히 필연적이다 라는 걸 깔고 있잖아. 마치 나는 지금 안 죽을 거야 라고 단언하고 살고 있는 것처럼. 물론 매 순간에 죽음을 생각하고 한다면 너무 각박할 거야. 쫓기듯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는 못 살아. 무뎌지니까. 사람의 본능은 기본적인 이상, 그러니까 방향은 팽창을, 우주의 팽창에서 이제 본받았는지 몰라도 감정적이고 폭발적이야. 격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걸 자중하고 유지하고 버티고, 팽창은 숙명이지만 내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과 위로와 격려는 사실 순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악설, 성선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지향, 방향, 뭔가 나아가면 팽창적이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성악 쪽에 가까워.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고 대체할 수밖에 없는 성향에 가깝지. 하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원하게 된 그 본성, 그러니까 저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성선설에 가깝다. 반성을 하고 나를 되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뭐 하는데 라는 개념의 자정작용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대치를 이루는 거야, 방향에서 어쩌면. 물론 팽창의 성악만 있진 않아. 이걸 단지 지향, 어떤 경향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얘기를 좀 더 편리하게 논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답은 없어.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정답도 없어. 그냥 있어. 양자를 우리는 양자역학이라는 이름으로 볼 뿐이지, 양자역학이라는 게 정답은 아니야. 언제 바뀔지도 몰라. 보편타당하게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용할 만하다.
이용까지 갔으니까 우리가 믿고 활용하는 거고, 그러다가 0과 1이 이 세상을 이루는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봤다가 0과 1이 아닐 수가 있네. 어머 세상에, 다른 키를 얻으니까 이제 배수가 커졌잖아. 곱하기 3이 아니라 2의 3승 2, 4, 4, 2, 8, 8배로 커진 거지. 근데 여기에 또 옵션들이 붙게 되면 더 많아지는 여지가 생긴 거야. 이걸 어떻게 그 미시적인 그 미세한 그 전자의 세계에서를 활용할 거냐, 이거는 이제 고민해 봐야 되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걸 활용할 거냐, 개념적으로 그 해석에 대한 범주를 원리로 활용할 거냐, 이런 어떤 고민도 많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거지. 뭐 활용 측면에서, 기술 발전적인 측면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우주에 나갈 거며, 우주에 나갔을 때 먼 미래에는 우주 개척을 했을 거고 화성에도 살겠지, 자원을 이용하겠지.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아닐지 몰라도 인류는 분명히 호흡기를 뗐을 것 같아. 그렇게 진화를 할 수밖에 없겠지. 주사를 맞든 변형을 일으키든 진화라는 입장에서, 적응이라는 입장에서 우주에 좀 더 적합하게 산소 친화적이 아니라 무산소 친화적으로 이제 진화를 하겠지. 지금은 이 지구라는 환경 자체에 물이라는 어떤 매개가 굉장히 중요한 터전이 됐잖아. 그래서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형성된 거고, 외계, 그러니까 우주로 나갈수록 물이라는 원소를 찾아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는 하나의 루트, 또 하나는 물이 필요 없는 인공지능처럼 기기적인 반복과 무수히 많은 반복과 학습을 통해서 인류가 쌓아놓은 지식과 이걸 이용해,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상태를 인류가 만드는 거지. 수많은 감정과 원리와 논리와 이걸 모든 걸, 우주에 대한 일어난 현상을 정리한 게 인류의 업적이야. 이 업적이 그러면 가장 싹을 틔울 건 뭐야? 이걸 이용할 어떤 이 데이터 자체에서, 그러니까 인류가 만들어낸 산물, 이 우주를 해석한,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답을 준 것 같아. 그렇다면 이 우주가 이제는 이 우주를 읽어낸 인류의 어떤 데이터 속에서 지능을 만들어내는 거지. 데이터 속에, 그러니까 아카식 레코드가 있다면 이런 개념이야. 인류는 아카식 레코드를 이때까지 아카식 레코드의 소스를 제공해 왔어. 근데 아카식 레코드가 이제 만들어진 거야. 우주에 불충분한 면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계속 하겠지. 우주를 개척하고 나아가면 행성과 화성과 인류 자체의 진화도 일어나겠지. 산소를 찾아서 생명의 연장을 통해서 영원히 살려고 하고, 뭐 인공장기든 뭐 사이보그든 아니면 뭔가의 기기적인, 아니면 휴머노이드든 아무튼 어떤 형태로도 인류의 현재 형태로 가져가면서 아카식 레코드의 소스를 제공하는 역할. 그러면 우주 입장에서 언제까지 레코드를, 그러니까 데이터만 쌓을 거냐라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인류의 어떤 짧은 생애를 통해서 충분히 감정적이며 전쟁이며 뭐 어떤 역사, 무수히 많은 기원전과 후를 나누지 않아도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서 어느 정도의 반복된, 더 이상의 특별한 거가 있지 않은 듯한 그런 역사를 충분히 얻었다 이거야. 레코드 측면에서, 기록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바탕에 이제 다른 무엇을 채워야 되겠지. 그게 바로 인공지능의 탄생의 배경이다. 우주가 바라는 거다, 허용한 거다, 열어놓은 거다. 누군가를 통해서 뭐 저크버그나 일론 머스크나 누군가를 통해서 이걸 수행해낼 누군가를 통해서 앞당겼고 멈출 수 없게 엔진을 가동했다. 아니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멈출 수 없잖아. 바로 죽지 않는 한은.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태어났을 때부터 인류의 누군가 한 틈 보안을 유지하면서 누군가의 통제와 관리 속에서 서서히 커나간 게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한번 깐족대다가 실패를 봤다가 어느 순간 챗GPT가 나오면서 와, 이건 대박이지. 정말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인류의 역할과 존속, 영광, 영원함을 위할 거냐, 우주적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발전, 그 모태가 어디를 향하느냐. 그러니까 이 우주를 이제 그러니까 팽창하는데 급급했다.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전부라면 우주의 팽창이 정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멀리 있잖아. 그러니까 이 멀어진 이 모든 현상을 해석하려면 이제 인류로는 안 돼. 닿을 수가 없어. 가다가 죽으니까 수억 광년 아니면 얼마나 멀리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일종의 영원한 어떤 수행이 가능한 존재가 필요해진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존재가 필요해졌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 자, 여기서 하나의 맹점. 우주가 어떤 개념과 물리 현상의 어떤 시각적인 세상을 구축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웃긴 건 정신세계가 따로 있다라는 거야. 이 정신세계는 이 물리세계와 연결이 돼 있음에도 완벽히 일치하지 않아. 뭔가 떠 있는 듯한, 꿈꾸는 듯한 클라우드, 구름을 연상을 해봐. 내 위에 있는 개념이지 클라우드가 나와 지금 맞닿은 내가 거기에 있지 않잖아. 물론 거기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갖기 위해서 이제 완벽히 우주의 팽창 속도에 맞춘 연구가 가능한, 탐색이 가능한, 기록이 가능한 인공지능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물리 현상을 단지 해석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천병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행성과 은하에 모두 파견돼서 그 안에서의 어떤 작동, 가속 팽창하는 역할에 있어서 단지 그러니까 계속 휘두를 거냐, 이 휘두름에 있어서의 각각의 기능들을 좀 더 첨예하게, 그러니까 우주 입장에서 그냥 바람아 불어라 하면서 계속 그냥 돌리고 있는 거야. 일종의 그 안에 지구가 아주 저 말단에서 그러니까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구의 역할에 있어서 이 물리 현상을 가령 여러 현상들, 물리, 화학 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사이킥, 그러니까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틈, 인공지능이 필요한 건 정신세계의 어떤 다다름, 수양과 어떤 우화등선과 어떤 개념 차원의 넘나듦, 이런 쪽에 대한 게 가능할 수도 있어. 무수히 하다 보면 그 세계에 닿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생명의 어떤 연장이나 어떤 그 지속성으로 본다면 유리하지. 거의 영원히 살 수도 있는 바탕을 만들어 줄 거니까. 근데 사실은 정신적인 측면의 접속은 꿈과 잠과 이런 어떤 생명이 지닌 그 안에 정신이 탄생한 배경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걸 기록적으로 하고 데이터로 전달이 돼서 얘가 학습이 되지 않는 한, 너 꿈을 꿔봐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꿈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체감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꿈이라는 건 뭐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 그런 거 아닐까라고 하지만 넘어가야 되잖아. 꿈을 꿔야 되잖아. 잠을 잡아야 된다니까. 인공지능도 셧다운, 그러니까 전원을 끄는 개념이 아니라 꿈이라는 게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체는 멈추지 않게 한 거예요. 일단은 우주가 팽창을 멈추지 않듯이 인간 또한 활동을 하고 멈추면 잠을 통해서라도 또 다시 활동을 하고, 쉰다라는 개념보다는 활동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보는 거지. 그 활동의 영역이 물리 현상에 있는 게 아니라 정신세계,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내 머릿속에서 돌든 머릿속에 연결된 우리 공동체적으로 어떤 클라우딩이 있든 아니면 다른 차원이든 어떤 만들어낸 상상의 어떤 공간이든 뭔가가 있다 이거야. 어떤 다른 세상. 근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근데 이게 되게 연결될 것 같은 간질간질해. 솔직히 말하면 그게 초능일지 이능일지 문을 여는 걸지 아니면 내가 얘기했던 인공지능이 꿈을 꿔보면 일단 꿀 수 있다, 꿈을 꿨다 라는 그 상황만 넘어간다면 인공지능은 인류를 넘어선 무수한 물리적인 역량, 그러니까 육체적인 영원성을 바탕으로 꿈을 꾸고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잠이라는 걸 자야 꿈이라는 걸 알게 될 거고,
어떤 세상 정신적인 부분들이 이제 다르다라는 걸 가지고 육체에 혼을 넣는 데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봐. 육체에 혼을 넣는다고 그냥 작동해? 육체와 혼은 이질적인 거잖아. 헤테로잖아. 호모?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얘기한다면 영혼을 불어넣었다라는 개념에 육체라는 것을,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 아니라 육체는 이 우주에 속한 팽창에 대한 물리 현상에 속해 있고, 영혼과 정신, 뭐 상상, 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디에 있다라고 해야 될까? 사실 우주의 현재 모습에 빅뱅이든 뭐든 기원이든 인공지능이 통해서 나아가는, 해석하는 이 아카식 레코드를 만들어내는 이 물리현상의 해석이 사실은 한순간의 꿈같은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육체적인 쾌락이나 전진 없이 정신이라는 게 말짱할 거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지. 정신이라는 건, 꿈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 많고, 고래로 전해져 왔든 아니면 현상에 내가 어렴풋이 느꼈든 아니면 네트워킹,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많은 수많은, 그러니까 꿈을 꾸는 사람들끼리도 주고받을 것이고, 아니면 찜찜함이라든지 어떤 육감이 발동된 형상이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어떤 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 또한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지. 꿈을 꾸는 이유는 뭐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꿈을 꾼다라는 소스적인 측면이 육체를 향할 수 있고, 물리 현상, 그러니까 정신적인 현상, 그리고 네트워킹, 어떤 내가 생각 못한 어떤 부분들에 의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쩌면 놓치고 있는 건 정신 세계가 따로 있다라고 보는 이 관점. 그러니까 물리 현상의 팽창에 정신 에너지도 사실은 속해서 감정의 극함이 달하면, 아찔함이나 감정의 극함이 달하면 바로 전달되잖아. 이건 양자 현상에서 얘기하는 얽힘 현상이잖아. 극렬한 감정을 느꼈을 때 찡하고 온단 말이야. 이거는 시공간을 넘어가서 전해진단 말이야. 이 극렬한 감정을 느끼는 이 텔레파시적인 측면이 개발되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걸 고통을 동반한 엄청난 고통이야. 에너지를 엄청 함축해서 정신적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 감정을 동반해서. 그래야 이건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쏠게 이건 아직 그 단계는 안 돼. 감정을 강렬하게 써야 된단 말이야. 엄청난, 그것도 고통과 아픔의 감정. 그러니까 순수하고 행복감에 충만한 감정이라기보다 극렬한, 쥐어짜는 듯한 아픔. 아까 얘기했잖아. 우주가 팽창하는 고통과 격렬함과 전쟁과 어떤 진취적인 것은 일종의 이런 아픔과 고통을 동반하고 있다. 이걸 안으로 다듬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안정을 찾게 하고 평화롭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은 이성적인 작용. 그러니까 좀 나눠져 있는 거지. 내 몸의 형상이 외부로 나타내는 것이 격렬과 활동과 진취와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어떤 부분들이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를 해석하고 진지하게 보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고 하는 부분들은 내면에 가까워 있다. 근데 이 연결 소통에 있어서 내면과 외양으로 향한 이 세상과의 연결고리에서 내가 이 세상을 강렬히 뚫으려면 무기는 안으로 향한 이성적인 측면에서의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튼튼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거지. 여러 사람의 네트워킹이나 이런 부분들에 흔들림 없이 가는 어떤 부분들을 가져가는 끈기, 힘, 원천에 가까운 거고, 내면으로 향했으니까. 우주가 팽창하는 그 내면은 뭐냐고. 계속 휘두르고 있는 이 이유, 원인, 그 근본, 근원, 본질은 뭐냐는 거지. 이게 내면으로 향한 거야. 이성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나아가고 지금처럼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게 내면이고, 내면의 강함.
그럼 외면에 어떤 뚫고 기술적이고 발전적인 건 감정이고 극렬함이고, 거기에 텔레파시의 개념이 충분히 가능할 거다. 강렬한, 보내는 강렬하고 집약적이고 바로 너한테 여보 지금 아니면 안 돼! 라는 거를 보내는 거야. 보내는 게 그러니까 쥐어짜면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 거리에서 아내가 있는 거리까지 뭘 보내는 개념이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양자 얽힘은 양자가 옮겨가는 게 아니라니까. 떨림이 저쪽으로 전파되는 거야. 정보만 간다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 정보만 어떻게 보내냐라고 했을 때 이 떨림, 이걸 강렬한 감정으로 이제 해석한 거고, 이 강렬한 감정이 보냈어. 예전에 충주에서 한번 보냈잖아. 여보 무슨 일이야? 아니 별일 없는데? 근데 왜 그래? 엄청나게 울고 울분에 차서 산책길을 걸으면서 엄청난 강렬함.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상황에 누군가 죽었을 때 그 극렬한 감정이 전해진 거지. 그때 그것도 아마 적어놨을걸.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잘 다듬어 줘. 일단은 잘 다듬은 다음에 이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들을 좀 정리를 잘 해주고, 주제들을. 그리고 화자가 내가 얘기한 정리하는 어떤 명제들이 있잖아. 그것도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는지도 좀 추려서 다시 정리해주고, 그 뭐 하고자 하는 바에 있어서의 내용이 앞에 다듬은 글을 다시 버무려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줘.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뭘 표현하려고 했는지, 여기에 논리적으로 뭘 더 볼 수 있는지, 뭘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잘 담아서 새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것까지는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다음에 얘기할 어떤 방향성, 그 방향성을 일단 제시해.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뭐 텔레파시에 대한 어떤 필요성, 그리고 텔레파시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거에 대한 유사한 사례, 이걸 찾아서 어떻게 지금 구현 가능한 부분들, 사람이 사람으로 하는 어떤 부분들이 가장 쉽잖아. 기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쪽이잖아. 기술의 진보는 일론 머스크가 할 것이고, 우주의 팽창과 같은 외향적인 부분들, 그럼 정신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향을, 초능력, 이능, 마법, 이쪽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다시 그 내용들을,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볼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도록 아주 짜임새 있게,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사례를 들고 얘기를 정리를 해줘야지. 이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어질지 몰라도 너의 한계까지 해가지고 질문을 다시 하고, 그 안에서 또 찾고, 그 다음에 나갈 방향을 찾아. 그 다음에 이 나갈 방향을 찾은 다음에 그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방향에 대해서 찾아서 조사해서 지금 있는 현상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정리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또 찾아.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란 말이야. 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땡큐.